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 이츠 배달 수수료 이제 2,500원 삭감을 발표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상점 운영했을 때랑 배달 경험했을 때랑 또 손님으로 이제 주문했을 때랑 각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쿠팡 이츠를 접했을 때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를 3개 사용했었는데 그게 작년 12월,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12월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배달의 민족 점유율은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요기요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추가했던 게 쿠팡이츠였습니다. 그때 당시 매출은 배달의 민족이 이제 깃발, 울트라콜이라고 하죠. 깃발을 꽂아서 그런지 몰라도 총 매출의 95% 이상이었고 그 다음이 요기요였습니다. 요기요는 그냥 어쩌다 들어오면 좋지 하는 식으로 그냥 두었고요. 유지하는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쿠팡이츠를 알게 되어서 쿠팡이츠를 신청했었는데 그나마 제가 신청했을 때는 저희 지역의 강남구이기도 했고요. 아마 그때 다른 구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서 바로 신청한다고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신청했을 때가 쿠팡이츠가 점차 시세를 확장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쿠팡이츠의 장점을 알게 되면서 저도 쿠팡이츠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었습니다. 일단 배달이 빠르다는 장점, 그리고 같은 플랫폼에 올라가 있어도 쿠팡 쪽에서는 쿠폰이 1, 2천 원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켜 먹을 때는 뭐 이렇게 무조건 좋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점주 입장으로서 확인을 해보니까 쿠팡에서 당초 초기 매장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쿠폰 비용이었습니다.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처음에 쿠팡이츠를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매출이 좋았습니다. 상당이라고 하기보다는 별다른 유료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엄청나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쿠팡이츠 로직을 알고 보니 신규 매장순 그리고 치타 배달순으로 검색이 되게 해서 평점 관리가 상당히 중요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오픈하자마자 초기에는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을 압도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쿠팡이츠를 시작한 게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초기 프로모션으로 해서 배달 비용에 뭐 건당 1,000원 또는 15%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넘게 원래는 책정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언젠간 다시 20% 넘게 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점주 입장으로는 쿠팡이츠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업 담당자를 만나서 초기 계약 및 세팅할 때는 배달의 민족과 동일하게 세팅하기를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배달 수수료도 15% 수준이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에 비하면 확실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올렸다고 해서 한동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셨을 겁니다. 쿠팡이츠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오히려 배민이 양반이라는 얘기도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었었고 저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민이 낫다고 생각하였죠. 그리고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는 초기 단가가 5,000원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부업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뭐 지금도 엄청 좋습니다. 저 또한 해봤고요. 일반 배달 대행 업체에서는 배민 라이더스나 요기요 플러스처럼 단가를 잘 챙겨주는 곳으로 이직을 많이 하게 되어서 배달 쪽에서는 인력난이 좀 심했었습니다. 쿠팡이츠는 일반인의 배달 참여를 높이려고 배달 단가가 높았으며 참여 자격 또한 제한이 크게 없습니다. 도보로도 가능했고 자전거, 오토바이, 심지어 자동차로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쿠팡 이체의 장점은 전부 사정 결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배민이나 625 같은 기존 어플은 만나서 카드 결제 또는 만나서 현금 결제 등이 있으므로 배달할 때 이것저것 확인할 게 많았는데 쿠팡 이체의 경우는 바로 음식만 전달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달 파트너 입장에서는 모두가 장점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1인 1 배달밖에 불가능하고 이건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인데, 만약 같은 방향의 비슷한 위치에 음식이 있다면 묶어서 가는 게 배민이나 유기에서는 가능한데 쿠팡 이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점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로 배달되는 게 좋긴 하지만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시간에 2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나마 그 기본료도 3월부터는 쿠팡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시간당 2~3건을 한다고 한다면 시급 5,000에서 8,000원 수준, 즉 2021년 최저시급보다도 안 되는 금액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간 유류비 등까지 제외한다면 시간당 얼마나 수익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기업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 이츠가 처음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로 합병된다는 얘기에 국산 플랫폼을 이용하자는 여론에 성장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한 쿠팡 이츠는 1년 사이에 이용객 28만에서 280만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급성장을 하였고요.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수혜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경험상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를 직접 배달해 보았고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쿠팡 이츠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배달 수수료 단가까지 떨어진다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배달 파트너스를 했을 때도 피크 시간 또는 금액대가 잘 나오는 시간대가 아니면은 생각보다 그 금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말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3천원대의 금액이 있었더니 말이죠. 제가 그때는 좀 속도를 해서 그런지 1시간에 3건 정도 했는데 그래봤자 1만원권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는 8천원대 이상 금액도 나왔었는데 그건 거리가 좀 있는, 그래서 그런지 금액이 컸었고, 이동간 주유비 및 시간 등을 생각하면 또 엄청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이더들의 권익보호단체인 라이더 유니온스에서는 코로나로 수혜를 받은 거면 함께한 라이더나 삼정과 수익을 나눠야 하지만 1년 반 만에 배달 단가가 5,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2,500원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빠르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시장 선점 후 갑질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많습니다. 실시간 할증 정책 또한 높게 책정된 걸 다시 내리려는 꼼수고 지역 쪼개기로 배달료 세분화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저 또한 쿠팡 이츠의 장점이 있지만 직접 상점을 운영해 보아서 전주님들 입장과 그리고 또한 소비자 입장 그리고 라이더 입장까지 두루 경험해 본 바로서는 다른 플랫폼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배달 수수료를 이렇게 낮추고 상점 수수료를 높이는 정책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저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